안녕하세요. 케어 유니스 김영은의 편집장의 칼럼 아침마다 지혜를 여러분과 함께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제가 오늘 이런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보고 싶은데요. 혹시 뇌 건강 지키고 치매 예방하는 최고의 브레인 게임이요? 무슨 스마트폰 앱이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 집 혈압계에 숨겨져 있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조금은 뜬금없는 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김영래 편집장의 칼럼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침마다 지혜 시니어의 존엄한 노후, 혈압관리, 뇌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라는 칼럼인데요. 최근에 의학계의 패러다임을 바꾼 새로운 고혈압 가이드라인이 나왔는데 이게 단순히 심장만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기억,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핵심적인 뇌 방어 전략이라는 겁니다. 이건 그냥 건강정보다 이걸 넘어서 우리가 노년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자, 그럼 이 새로운 기준이 대체 뭐고 이게 왜 우리 뇌에 그렇게까지 중요한 건지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칼럼의 핵심은 바로 130이라는 숫자에서 시작해요. 새로운 고혈압 가이드라인이 수축기 혈압 130mm HG를 새로운 관리 목표로 딱 제시했다는 건데요. 솔직히 예전 같으면 130, 140 정도는 아유, 나이 들면 다 그렇지, 조금 높은 편이네 하고 넘어가기 일쑤였잖아요. 맞아요. 거의 그랬죠. 그런데 이제는 이게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할 상태로 바뀌었다는 거. 이게 정말 큰 변화 같아요. 네, 그게 바로 패러다임의 전환인 거죠. 여기서 가장 흥미로운 지점은 왜 이렇게까지 기준을 엄격하게 바꿨냐는 거예요. 그 배경에 심장이 아니라 뇌가 있다는 게 이번 변화의 핵심입니다. 뇌요? 네, 칼럼에서도 지적하듯이 이 결정적인 변화를 이끈 건 미국의 스프린트 연구라는 아주 중요한 임상시험이었어요. 아, 그 스프린트 연구요? 들어본 것 같기도 한데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또 해서 거기서 뭘 발견했길래 전 세계 가이드라인이 바뀐 건가요? 네, 이게 정말 중요한 연구인데요. 당뇨가 없는 고혈압 환자 수천 명을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한 그룹은 기존처럼 수축기 혈압을 140 미만으로 조절하는 표준 치료를 했고요. 다른 그룹은 120 미만으로 훨씬 더 공격적으로 낮추는 집중 치료를 한 거죠. 아, 120 미만으로요? 굉장히 타이트하게 관리했네요. 네, 아주 공격적으로요. 그런데 결과가 너무나 극적이어서 연구를 조기에 중단해야 할 정도였어요. 결과가 얼마나 좋았길래요? 그 집중치료 그룹에서요,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심뇌혈관 질환 발생률하고 사망률이 표준치료 그룹보다 무려 25%나 낮게 나온 거예요. 와, 25%나요? 엄청난 차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정말 세상을 놀라게 한 건 몇 년 뒤에 나온 후속 연구 결과였습니다. 아, 또 있었군요. 네, 바로 경도 인지장애 발생 위험이 집중치료 그룹에서 현저하게 낮아졌다는 사실이 밝혀진 거죠. 아, 경도 인지장애라면 그 치매의 전 단계로 알려진 바로 그거군요. 그러니까 혈압을 더 철저하게 관리했더니 심장뿐만 아니라 뇌까지 보호하는 효과가 명확하게 입증됐다. 이 말씀이시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게 결정적인 증거, 이른바 스모킹건이 된 셈이죠. 그동안은 그냥 막연하게 고혈압이 뇌에 안 좋겠지라고 추측은 했지만 이렇게 대규모 연구를 통해서 혈압 관리가 인지 기능을 직접적으로 지켜준다는 그 인과관계가 증명된 건 처음이었거든요. 그렇군요. 표현이 확 와닿는데요. 저희가 흔히 고혈압을 침묵의 살인자라고 부르잖아요. 이 칼럼을 읽으면서 그 별명이 완전히 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어떻게 달라지셨는데요? 예전에는 그냥 조용히 내 생명을 위협한다 이런 의미로 들렸는데 이제는 조용히 나의 기억과 인격을 훔쳐가는 도둑처럼 느껴졌어요. 와, 정확한 표현이십니다. 실제로 뇌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고혈압이 오랫동안 지속되면 뇌에 아주 가느다란 모세혈관들이 손상되는 뇌소혈관 질환이라는 게 생겨요. 뇌소혈관 질환. 네, 눈에 보이지도 않는 미세한 혈관들이 서서히 막히고 터지면서 뇌에 미세한 손상을 계속 입히는 거죠. 수십 년간 아무 증상도 못 느끼지만 사실은 그 안에서 뇌 기능이 조금씩 저하되고 있었던 거예요. 와, 정말 무서운 이야기네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뇌가 서서히 망가지고 있다니. 그래서 칼럼에서는 정기적인 혈압 측정이 아침에 세수하는 것처럼 당연한 일상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잖아요. 이 부분이 단순히 건강 습관을 넘어서 어떤 철학적인 의미까지 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습니다. 칼럼이 이 문제를 존엄한 노후라는 키워드와 연결하는 지점이 바로 거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존엄한 노후의 모습이 뭘까요? 사랑하는 가족들 얼굴 알아보고 내 손으로 밥 먹고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면서 살아가는 거겠죠? 그렇죠. 그 모든 활동의 근원이 바로 건강한 뇌고요. 맞아요. 누구에게 의존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나답게 사는 것. 그런데 증상이 없다는 이유로 혈압 관리를 방치하는 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존엄성의 기반을 스스로 허물고 있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혈압계의 숫자를 확인하는 행위는 그냥 숫자를 재는 게 아닙니다. 나의 미래, 나의 기억, 나라는 사람의 주체성을 지키기 위한 아주 능동적이고 의식적인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좀 현실적인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130이라는 엄격한 기준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기력도 많이 없으시고 여러 지병이 있는 80대, 90대 어르신들께도 무조건 혈압을 130 밑으로 낮추는 게 과연 최선일까? 오히려 혈압이 너무 낮아져서 어지럽거나 넘어지실 위험은 없나요? 정말 중요한 지적이시고 실제로 의료계에서도 가장 활발하게 논의되는 부분입니다. 이 가이드라인이 무조건 130을 외치는 획일적인 잣대는 절대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 네. 특히 노쇠하시거나 여러 만성질환을 동시에 앓고 있는 고령의 환자분들 같은 경우엔 혈압을 너무 공격적으로 낮추다가 기립성 저혈압이나 낙상 같은 부작용의 위험이 더 커질 수 있거든요. 그럼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는 거죠? 그래서 개인별 맞춤 치료가 핵심이 되는 겁니다. 환자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 동반 질환, 또 예상 수명, 그리고 환자 본인의 가치관까지 다 고려해서 의사와 함께 목표 혈압을 설정해야 해요. 아, 개인별로 목표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군요. 그럼요. 85세 환자분께는 140이나 145가 더 안전하고 합리적인 목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중요한 건 내 혈압은 내가 제일 잘한다. 이게 아니라 내 몸 상태에 맞는 목표를 의사와 함께 찾는다는 태도예요. 이 엄격한 가이드라인은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되 치료는 더욱 섬세해져야 한다는 메시지를 함께 담고 있는 셈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왜가 분명해졌으니까 어떻게로 넘어가 보죠. 칼럼에서는 이제 약 잘 챙겨 먹으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고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네, 약물 치료는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수단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약만 믿고 예전 생활 습관을 그대로 유지하는 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렇죠. 특히 칼럼에서 우리 식문화를 콕 집어 지적한 부분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맞아요. 아니 근데 이건 정말 뜨끈한 국물이나 찌개 없으면 밥 먹은 것 같지도 않고 짭짤한 김치나 장아찌가 최고의 밥도둑이잖아요. 이건 거의 한국인의 유전자 수준의 각인된 입맛인데 이걸 바꾸려는 게 말이 쉽지 정말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렇죠. 수십 년간 길들여온 입맛을 바꾼다는 건 거의 정체성을 바꾸는 것과 같은 노력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칼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해야만 하는 일이라고 강조해요. 그러면서 아주 구체적인 대안들을 제시하죠. 단순히 싱겁게 드세요 해서 그치지 않고요. 어떤 대안들이 있었죠? 예를 들어 국이나 찌개를 먹을 때 건더기 위주로 먹고 국물은 남기는 습관을 들이는 것, 그리고 소금이나 간장 대신에 향신료나 식초 같은 걸 사용해서 맛을 내는 그런 현실적인 팁들이요.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칼륨의 중요성을 언급하는데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해요. 아, 나트륨과 칼륨의 균형 문제요. 이건 마치 동전의 양면 같은 거라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쉽게 말해서 둘은 서로 라이벌 관계예요. 나트륨을 몸의 수분을 붙잡아서 혈압을 올리는 악당 역할을 하고요. 칼륨은 그 나트륨을 몸 밖으로 내보내고 혈관을 이완시키는 영웅 역할을 하죠. 아, 영웅과 악당이군요. 네. 그래서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 것만큼이나 칼륨이 풍부한 채소나 과일을 충분히 먹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시금치, 버섯, 바나나, 토마토 같은 것들이요. 칼륨에서 언급된 대시 식단이 바로 이런 원리에 기반한 고혈압 맞춤 식단이고요. 그러니까 소금을 덜어내는 소극적인 방어뿐만 아니라 칼륨을 채워 넣는 적극적인 공격도 필요하다. 이 말씀이시네요. 식단 외에 또 강조하는 게 있었죠? 네, 바로 절주와 운동입니다. 이 두 가지는 타협의 여지가 없는 원칙이라고 못 받고 있어요. 술은 혈압을 직접적으로 올릴 뿐만 아니라 같이 먹는 안주 때문에 나트륨과 칼로리 섭취도 늘리게 되잖아요. 아, 그렇죠. 안주가 문제죠. 그리고 운동은 두말할 필요도 없고요. 단순히 살을 빼는 차원을 넘어서 혈관 자체를 튼튼하고 탄력 있게 만들어주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니까요.
유산소 운동이든 근력 운동이든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정리해보면 저염 고칼륨 식단, 절주,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 이 세 가지가 생활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뇌 방어 3원칙인 셈이네요. 맞습니다. 결국 이 새로운 가이드라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의 건강에 대한 책임은 이제 오롯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조금 불편하고 귀찮더라도 절제된 생활을 통해서 당신의 존엄성을 스스로 지켜내십시오. 라는 아주 엄중한 메시지인 거죠. 오늘 김영래 편집장의 칼럼을 통해 살펴본 새로운 고혈압 가이드라인은 단순히 혈압계 숫자를 130 아래로 맞추라는 기술적인 조언 그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 이건 내 삶의 주도권을 잃지 않고 마지막까지 존엄한 노후를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아주 구체적인 행동 지침이었습니다. 그렇죠. 이 논의는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아주 의미 있는 질문 하나를 던져주는 것 같아요. 칼럼에서 건강한 뇌의 힘을 사랑하는 가족들의 얼굴을 기억하는 힘이라고 표현했잖아요. 네, 그 표현이 참 좋았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작은 변화들, 예를 들어 식탁에서 국물을 3숟가락만 남긴다거나 저녁 먹고 아파트 단지를 딱 10분만 더 걷는 그런 행동들이요. 네, 어쩌면 그건 단순히 내 몸 하나 건강하자고 하는 이기적인 행동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먼 미래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눌 소중한 추억의 페이지들을 지키기 위한 것, 그들과의 연결고리를 잃지 않기 위한 것, 가장 이타적인 행동일 수 있다는 거죠. 당신의 존엄성, 그리고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연결고리, 이 두 가지를 지키기 위해 오늘 당신은 어떤 첫걸음을 내디뎌 보시겠어요?